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태풍 때문에 아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가 오는 이런 우중에도 오늘 우리 미래교육 포럼 이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광주 시민, 그리고 특히 오늘 지금 앞에 오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정재 전 교육청장도 오셨고, 우리 하은식 지금 서부 위원장이시죠? 네,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현직 과거에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도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기까지 우리 미래교육 포럼 우리 공동 대표님들 한 15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모두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봉사하자.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 우리가 교직을 또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이런 신념하에 저희들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이번 배정 방법에 먼저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내신을 반영하여 배정한다고 하지만 일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가진 학부모 사이에서는 우려의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2020학년도 고교 배정 방식의 내용을 알아보고 일부 학부모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하신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왼쪽부터 설명드립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고입담당 정훈탁 장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실장을 또 오래 하셨고 지금은 중학교에서 교감을 맡고 있는 숭일중학교 교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앞에 소개하신 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이제 보신 분이고, 제일 마지막 분은 현재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 모셨습니다. 용봉중학교 학부모 운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여정님 모셨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훈탁 장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75년 고교 평준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1995년까지는 강제 배정을 하였는데 그 광주광역시의 고입 배정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2020학년도 광주 일반교 고등학교 배정 방식이 종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광주시 교육청의 고등학교 배정 방식은 평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출발점을 같이 만들자, 그리고 학생들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고등학교 배정 방식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아이들도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사회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광주 고등학교는 전체가 단일학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0일 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데요. 그 원서에는 선지원에 3칸이 있고 후지원에는 9칸까지 있습니다. 선지원에서는요, 광주 관내에서 원하는 학교 2개를 아무 곳이나 쓸 수 있습니다. 단지 지원 순서와 상관없이 20%만 추천 배정합니다.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신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배정 가능 고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작게는 4개에서부터 많게는 15개 이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 가능 고교에서 60%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저희가 고등학교가 광산구 인구에 비례해서 학령 인구에 비례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비하 중학교가 비하 고등학교로 신설이 됩니다. 남녀공학으로 8개 학급, 25명 예정해서 200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한 일인데요.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자녀 학생 특별 배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자녀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자녀 이상이었을 때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셋째 자녀부터 반영을 했는데 다자녀 이 학생 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올해는 둘째부터 이렇게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가 고등학교를 먼저 다니고 있으면 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희망했을 때. 이것은 전국 최초라는 자랑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17개 시도에서 10개 교육청에서는 다자녀 학생 전형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과학 중점 학교라고 있는데요. 상무고등학교가 남학생만 2학급 모집하다가 내년부터는 남학생 하나급, 여학생 하나급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박성근 교감 선생님, 이번에 배정한 내용을 보시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정원탁 장학생님께서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강주시는 강역도시로서 우리하고 강주 그 강역파 학군에 배정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하고 선지원 20%하고 후지원 이렇게 80%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교통 여건상 보면은 후지원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냐면은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좀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지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선지원 20%도 봤을 때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편중 지원을 막기 위해서 정은탁 장학생 설명을 안 하셨지만 성적 요인들을 반영해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은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주시가 고교 평준화 체제를 강화하고 또 학생들의 어떤 선택권을 존중해주고 또 학교의 균등 발전과 전반적인 학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엿보이는 것은 고교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그 선호도가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사실 이렇게 장학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대 60%라는데 60%만 돼도 아주 만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교를 배정받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가까운 학교에 이렇게 배정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후지원 같은 데서 이렇게 선발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교들에 배정돼 갖고 멀리 이렇게 통학하는 학생들도 더랬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그 지원 배정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배정 받아 보면은 이렇게 타 학교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실력도 이렇게 학력 차도 좀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균등하게 배정을 한다지만은 학교 간에 이렇게 1등급 학생들이 뭐 배정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 차이가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걸 봤을 때 교사들의 성적 균등 분석, 성적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학력차로 나타나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약간 불만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토론하면서 또 반영하는 것 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과 입장이 우리 김전정 학부모면 좀 다르실 텐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20학년도 고입 배정 방식은 작년도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내년에 저희 첨단지역 쪽이 비하중이 비하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그쪽 배정이 돼서 조금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에는 만족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전국 단위의 자사고나 애고 국제고에 불합격한 학생 중에서 사전에 후기 일반 고등학교 희망 배정 동의서를 제출을 하고 일반고 전역에 합격한 학생은 선지원을 선택하지 않고 후지원 배정 가능 고교만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지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게 다소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며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듣고 몇 가지 느낀 점을 얘기할게요. 방금요, 학부모님들 측에서는 선지원을 누리자고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선지원이 지금 20% 아닙니까? 원래 1975년에 고등학교 평준화가 됐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75년 이전에는 광고, 일고, 전여고가 최고조는 학교였습니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광고, 일고, 전여고, 목포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 대단한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립학교는 저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근데
75년에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20년간을 시행했습니다. 1995년까지 했어요. 20년간 시행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왜냐? 고교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선지원 60%, 후추첨 40%로 처음 시작됩니다. 그때는 선지원 60이었어요. 그 다음에 후추첨이 4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원이 너무 높아요.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요. 선지원은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 그 정원의 1학년 정원의 60%를 물론 이 뭐랄까 제입부기로 돌려서 뽑아버려요. 그러나 우수한 애들이 그 학교를 많이 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 평준화를 했지만은 고등학교 서열화는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마 여기 학부모님들 사립고등학교가 지금 공립보다 훨씬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립고등학교 중에서도 A, B, C, D 고등학교가 딱 있습니다. 이번에 고려고등학교 사건 아시죠? 고려고등학교. 우수한 학교죠. 광주선 가장 성적이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기하지 말고요. 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선지원을 너무 높여놓으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어떤 학교로 몰리게 돼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서열화가 쫙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50%, 40%.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재직할 때만 해도 40%였어요. 40%. 그리고 성적 변이는 거기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기후 교육감이 교육감 되고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왜냐? 우리 장기후 교육감이나 이런 지금 정교조 이쪽 성향 교육감님들은 평등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평등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건 평등. 모든 학생을 평등한 조건 속에서 가르치자 이겁니다. 제 말씀 틀린 건 아니죠. 그렇게 됐죠. 이제 이것 때문에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학교 서열화가 되죠. 배정해놓고 보니까 어느 학교는 대학 입시율이 좋아, 안 좋아, 안 되겠어. 그래서 선지원 40%를 거기서부터 성적 변인이라는 조건을 거의 내붙여요. 그래가지고 점점 줄여서 현재는 20%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선지원 비율을 높이자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고등학교를 평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요, 광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 전부 일반고로 바꾸려는 정책 아시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건 평등에서 모든 일반고를 다 똑같이 일반고로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가르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 교육부, 그 다음에 14개 정교조 교육감, 출신 교육감들의 그런 정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평등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평등하게 나아간다. 이걸 참고 알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그럼 학력은 어쩌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력 관계는 얘기를 하게 되면 복잡하죠. 또 한번 토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교를 평준화한다. 일반고로 통일시킨다. 광주 모든 고등학교를 선지원 비율을 낮춰가지고 성적을 고르게 배정해본다. 그랬을 때의 광주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어떨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같이 성적 변인 없이 선지원을 40% 50%로 두고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이런 그 고입 배정 방식으로 바꾸면 어쩌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장기후 교육감님의 그 생각, 그래 장기후 교육감님 혼자 생각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교육부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모든 이분들의 생각이 평등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장 박사님 제 얘기 혹시 또 기분 나쁘시려고 보는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돌아가는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학부모님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광주가요. 우리 광주의 그 재산이라 아까 처음 들었 것은요. 우수인계 양생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광주가 뭐 나올 거 있습니까?
정말 우수인재를 양성해냅니까? 우리 교육감님도 광주를 평준화했다, 고등학교를. 그래 놓고도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그렇게 수립해 나가면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만족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도 없는 우리 광주에서 평준화 해가지고 학력이 점점 낮아진다 하면은 학부형님들은 회장이 참 마음 아프죠, 솔직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것을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평준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